서로 다른 시각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맞수다인데요.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어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일 6시로 일단 미뤄졌고요. 왜 미뤄졌나 질문을 했더니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2시간 가까이 본인들의 입장을 소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화 관련해서는 본인들 음성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 필요 없을 테고 그렇다면 결국 이게 태용호 의원의 녹취 파일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에게 들었다고 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걸까요? 핑계 같아요, 저거는. 그냥 핑계죠. 그냥 우리가 태용호 의원한테 좀 시간을 주는 거다. 태용호 의원이 좀 자진 사퇴해서 지도부와 윤리위의 부담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과연 김기현 당대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서 태용호 의원을 설득을 하게 되면 태용호 의원이 그래요, 아이 나 내년 총선에 공천 신청할 자격까지만 준다 그러면 경선만 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지도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장 없이 태용호 의원이 자진 사퇴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김기현 당대표가 어떠한 여러 가지 제의를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세요? 똑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산에서 오도가 아직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아닌가 싶고요. 농담 같지만 사실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당의 상황이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용호 의원한테 계속 지금 윤리위원장이 정치적인 이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퇴하게 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간을 벌고 내일 다시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양두구육구 관련해 가지고 징계를 할 때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더니 이 태용호 의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고민할 게 더 있다라고 하는 게 자체가 난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사실 당에서는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만들어 주려고 시간을 오히려 벌리고 있는 거다. 그랬는데 이제 이 당사자들 두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일단 어제 회의장에 들어갈 때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정말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중징계 시에 혹시 재심 청구하실 건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굳이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의장 들어갈 때까지는 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가 없다는 걸 거의 분명하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랑 아까도 이재호 고문도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소통을 해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어떤 확답을 본인이 주기가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태용호 최고나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에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전격적으로 내일 오전쯤에 선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소장님 생각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한 자진 사퇴를 해야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일 오후에 윤리위에서 김재원 최고
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 국민의힘으로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좀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습,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일단은 징계는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로서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거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선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상 때려버리면 이거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잦은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 두 분의 참모라면 네. 일단 잦은 사퇴합시다. 워낙 지도부와 당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한 발 물러설 때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런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김기현 당대표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공천 신청은 받아주고 경선은 붙여줄게. 이런 약속을 해라. 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무언의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기현 대표의 정책인 선택이 중요한데 김기현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 두 분에게 때려버리면 지도부의 최고위원들 2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기현 지도부 뭐 위태로와 비대위가나 뭐 지도부의 권위, 리더십 사라져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그런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김기현 당대표의 고심이 네.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윤 의장님 말씀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어쩌면 본인 의사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일 거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두 최고위가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나 그 이성적인 판단이 먹혀 들어가는 분들이면 지금 이 상황까지 됐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도 아니 그게 아니고 나에게 공천을 줘야지. 공천 신청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네. 5명 중에 2분이 만약에 자진 사퇴하게 되면 이 최고위가 이제 3명밖에 안 남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홍역을 치러 가서 작년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홍역을 치러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2달 내내 내용을 겪다가 결국은 다시 또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꼬이고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진 사퇴 관련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진 내용들이 있고 태용호 의원의 오늘의 발언도 있는데 일단은 황 위원장이 그러니까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아까 들으셨던 그 말 뒤에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추가로 이제 물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게 결국 본인들의 자진 사퇴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상범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언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최고위원직 사퇴를 뜻한다고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그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애둘러서 지금 여러 네. 루트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오늘 태영호 의원이 직접 무슨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들어보시죠. 어제 황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아직도 저도 지금 고민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구분으로나 윤리위에서부터 추가로 제가 뭐 정치적 해법은 뭘 의미하는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두가 정치적인 해법에 대해서 자진 사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은 무슨 의미인지 내가 통보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장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윤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그거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어라고 입장을 지금 내고 맞아요. 있다고 네. 보시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태용 의원이 어떤 얘기를 밖에서 할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녹취록 파문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말이 외부에 알려질지 모르는 그런 완전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어떻게 당대표가 다음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먹고 본인이 알아서 처신하라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오전까지는 두 최고위원들이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나 진짜 내년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좋은 지역구 받아가지고 배지다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게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강하게 저항을 하고 강한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징계받는 것보다는 사퇴해가지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게 맞아. 당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그러면 당신 진짜 정치적인 미래 끝나는 거야. 라고도 조언을 듣고 또한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따져봤을 때 그래, 내가 자진 사퇴하고 선당후사하는 모습 보이고 또 다음번 기회를 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퇴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 중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전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내일 사퇴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시는데 사실은 태영 의원은 오늘 아침 발언에서는 또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에게 보내는 그렇죠.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그런 해석을 거죠. 하시는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까 김기현 대표가 입장 표명을 잘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건 어쩌면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확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또 어떤 뒤로 얘기를 하는 것이 태영 의원이 또 어떤 식으로 그거를 노출해서 이용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위험 부담? 당연하죠. 만약에 경선에 참여하게 해줬는데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상황에서 내년 한 2월 정도 되겠죠. 그때 상황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진 사퇴를 어쨌든 뭐 시간을 놓쳐서 내일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윤리위가 다시 열려서 중징계가 내려지고 그 뒤에 사실 과연 이 두 위원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더 큰 폭로라든지 뭐 그 뒤에 일련의 일들이 결국에는 당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더 큰 폭로는 내가 징계받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은 맞아요. 이진복 속이 저한테 공천을 미끼로 해가지고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라고 했어요. 라고 폭로하는 것을 전망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 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그러한 추가적인 폭로라든지 공격을 한다면 본인은 아마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폭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징계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본인이 항거할 수단이 있겠죠. 기자회견 열고 억울하다고 하고 가처분 신청도 내고 또 1인 시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항의가 있겠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일단 징계가 내려지면 정치적인 생명력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다음번 재기를 노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 중징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모두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장원권 정지 1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던 거에 대한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이 기준을 모두가 다 삼고 있죠. 그 정도로 이번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1년을 때리자니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이제 언밸런스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봉합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국민들 눈에는 꼬리자르기도 못하는구나. 정확하게 지금 한 달 넘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저 잘라야 될 사람들 정확히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질질 끄는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남의 당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뭐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소장님께 여쭤보면 만약에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면 결국에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사안이 중대해졌는데 그래서 이들한테 공천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뭐 뒤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돼서 자진 사퇴를 하는 모양새로 당의 부담을 이제 덜고 가게 되면 이 두 위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에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거는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징계하고 또한 징계 수준을 좀 강하게 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두 의원을 징계를 하지 못해서 두 분이 나오게 된다면 호남 선거는 포기해야 되고요. 제주도 선거도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강한 징계 아니면 자진 사퇴 이렇게 두 개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용호 의원의 행보도 좀 눈길이 가는데요. 제보자를 색출하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수사 의뢰는 어떻게 보세요? 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녹취가 이렇게 녹음되는 과정이 거기에 불법성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금 태 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될 정보가 국가의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벌어지게 할 경우 보호하는 것이지 저렇게 본인 말이 격려했다고 했잖아요. 격려를 어떻게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파문 이것을 정보 누출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태용호 의원에 대한 명확한 그 원칙적인 처리가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어제 해명을 길게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길게 이제 사실관계도 해명을 하고 뭔가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의혹이 아침돼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랬더니 논란이 계속 커졌고 결국에는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송구스럽다,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해명에만 집중을 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더 열심히 이렇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과연 사과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윗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의 이런 기대에 어긋난 민낯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씻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제 법적인 부분과 정치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 궤를 달리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언급한 부분들은 이제 다 도덕적 책임의 부분인 거죠. 네. 여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계속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그 측면이 김남국 의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경황이 없는 가운데 너무 큰 일들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 국회의원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이해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안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오늘의 그 좀 늦었지만 그럼 오늘 그 사과에 대한 표명 그리고 유감에 대한 표명을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벌어졌었는데 네. 전개가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해명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해명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는 뭐 다른 얘기도 없었고요. 법원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 위법 사항은 크지 않지 않느냐. 다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느냐. 그러한 투자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서 매우 아쉽게는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그 사건의 실체, 그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이 계좌도 까면서 열심히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해명에 있어서 거짓말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국회의원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코인 투자할 수 있죠. 돈 벌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그럼 국회의원 안 하고 돈 벌러 나가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이용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돈 버는 데 열중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척을 했잖아요. 그냥 정의로운 척, 뭐 가난한 척 그런 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뭐 구멍난 운동화 라면만 먹었고요.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텔에서 저 보좌진 2명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근데 돈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척해서 후원금 많이 땡겼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위반 혐의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진위가 가려지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그동안 해왔다. 본인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지금까지의 명분과 다른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있어요. 네. 9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그 위믹스라는 코인에 올인을 했잖아요. 근데 뭔가 정보가 없이 그 정도로 할 수 있었을까? 뭐 이걸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정보 없이 자기 전 현금 재산을 올인할 정도면 어떠한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촉이 남다르다. 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옹호를 해주는 부분이 촉이 있던데. 남다르면요. 계속 그거 보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상임위 출석도 해야 되고 법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에 계속 그러면 코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디 투자할까 이런 거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주식 해본 분들 알겠지만 주식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네. 그럼 정말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뭐 태도, 거짓말 해명 그리고 서민 이미지가 준 배신감 뭐 이렇게 네.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법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해충돌 부분인데요. 가상화폐 소득에 과세하는 걸 유예하는 법안을 김 의원이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은 그럼 다주택자가 다주택 대상 뭐 종부세 관련 법안 발의하면 이해충돌이냐? 뭐 이렇게 또 반론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발의와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그 법의 통과에 김남국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발의는 공동 발의를 의미하고 어느 분이 대표 발의하시고 김남국 의원이 함께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주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2021년도 당시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 시스템 정비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과세를 하려면 정확하게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스템 미비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청년들의 투자가 많이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과세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조세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하고 국민들께 그럼 언제까지는 시스템도 정비하고 과세할 테니 그때까지는 그 비과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고지를 해드렸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2021년도에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해충돌로 얘기하시는 게 제가 두둔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거 좀 경강부회 같고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가 다 과세 유예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투자하신 분도 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너무 감정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또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자기가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과세 유예 법안에 찬성을 하고 발의를 했으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탄 받아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윤재관 부의장님께서 내년에 배지를 다루셔서 국회 의정활동 하시게 되면 공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양심과 도덕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길 바래요. 그냥 내가 법을 뭘 위반했어? 좋아요. 근데 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 신고를 왜 해요? 그리고 주식 백지 신탁 같은 걸 왜 하냐고요.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최대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취지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김남국 의원을 질타하는 거지. 아니 다른 의원들도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면 국민적인 분노를 더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짧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렇게 몰아칠 때 너무 과도하게 몰아치면서 한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다 파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민주사회인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김남국 의원은 서민 코스프레를 했으면 이미 그 이전에도 그 사람을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사실은 명품 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네. 그분은 실제로도 그런 서민적인 생활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옹호하지 마세요. 옹호하는 지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스월 노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이 논란은 끝날 거다 아니다. 누가요? 사이를. 오늘 사과를 표현했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표현했으니까 이 논란은 여기서 좀 잠잠해질 거다 아니다. 안 되겠죠? 계속될 거예요. 네, 계속될 법적인 겁니다. 문제도 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